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세상이 많이 떠들썩한데 그 가운데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때문이죠? 네,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이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시온의 동산에도 포스터를 이곳저곳 붙여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네, 시온의 동산에도 포스터를 부착을 해놨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를 지키기 위해 잘 읽어보셨네요. 하나하나 우리 꼼꼼히 그 수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국민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야말로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증상 중 하나가 기침이잖아요. 기침이 많이 나는 가운데에 있을 때 기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침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혹시 막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손으로 막게 되면 손에 분비물이 튀기 때문에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가리고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기침 방법, 에티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수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 주변에 손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예방 수칙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이럴 때에는.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고위험군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임산부 혹은 65세 이상 혹은 만성질환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전염병으로부터는 조금 더 취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꼼꼼히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수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또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발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프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먼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 4일 정도는 그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3, 4일 경과를 지켜보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거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만났을 때에는 빠짐없이 자신의 증상뿐 아니라 자신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던가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을 한 일이 있다던가 이런 모든 것을 잘 이야기하고 알리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지역 행동 수칙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경우에는 외출이라던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은 의료인이나 방역 당국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기침도 이렇게 하고, 네, 손 씻기도 잘 하고, 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수칙들 중에 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최고의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손 씻기가 백신이지라고 나와 있죠. 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이라고 언급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백신만큼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 손 씻기를 중요하다는 거, 이 손 씻기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네, 19세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 경에는 이런 손 씻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세균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한 5명 중에 1명은 산욕열로 인해서 사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그 분만 자국을 만지게 돼서 감염이 되고 열이 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다들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때 이 제멜 바이스라는 오스트리아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손 씻기가 그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조건 손을 깨끗하게 씻고 환자를 만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 많은 의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냈던 손 씻기에 대한 견해가 무시를 당하긴 했었지만 그 후에 손 씻기를 계속 하였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사망률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들 알게 되었죠. 네, 그래서 매년 10월 15일 무슨 날이라고요? 네,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제정한 지구촌 캠페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정했다는 것은 손 씻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이 손 씻기. 지금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키보드 자판기의 세균 수가 약 430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기의 세균 수가 몇 마리예요? 320마리. 그보다 적어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마우스의 세균 수가 15,000마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세균 수가 몇 마리예요? 5,760만 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진 후에 아기 얼굴도 한번 만져주고, 네, 음식도 그 손으로 그냥 먹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면역력이 약하다면 어떠한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손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종류는 약 160여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균, 바이러스, 포도상균, 구균 등등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나 신경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식을 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염병들, 사실 지금 있는 이런 전염병들도 이런 위생관념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염병이 사실 이번에 발생한 것 외에도 꽤 많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14세기에 흑사병으로 7,5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런던 대역병으로 런던 인구의 20%인 1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19세기 콜레라 때문에 인도에서만 1,000만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2,500에서 5천만 명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1960년에 에이즈로 3천만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굉장히 친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2003년에 사스로 인해서 8,422명이 발생하고 91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27만 7,860명이 발생하고
2,800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에볼라로 인해서 27,341명 발생, 그리고 11,184명이 사망.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1,167명이 발생하고 479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메르스 기억나세요? 네, 이때도 엄청 났었죠.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가 전염되는 나라 몇이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중동 지방에서 발생했었죠. 질병이 동물 사이에서만 발생하다가 변형이 되면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됐었어요. 그런데 1위가 중동이었는데 2위가 한국이었어요. 왜 중동과 한국 이쪽으로 낙타도 없는 우리나라로 왔냐면 그 당시 중동에 파견되었던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귀국하면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되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우리나라에 전염이 확 되면서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당시에 우리나라에 약 20%의 치사율이 있었던 당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코비드-19이라고 해서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그 통계를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8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2,694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에게 찾아가서 한 통계가 이 정도라면 의료진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훨씬 더 많고 사실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도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 통계를 봤더니 893명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통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염자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손 씻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주 쉽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 손 씻기는 평소에 잘하고 계신가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손을 잘 씻었을 때 우리 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만 묻힌다 하는 건 사실 손 씻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손을 꼼꼼히 구석구석을 잘 닦지 않았을 때에는 손에 세균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손바닥과 손등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씻었을 때의 통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씻기지 않은 손 부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늘색 부분은 대부분 잘 씻겨진 부위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비교적 씻기지 않은 부위, 빨간색은 거의 씻기지 않은 부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있는 부위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네, 손톱 쪽. 사실 이 손톱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톱을 굳이 따로 닦는 경우가 드물죠. 네, 그곳에 세균이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위가 잘 닦이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신경 써서 닦지 않으면 사실 그곳에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0초의 기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30초를 손 씻기를 제대로 하였을 때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제거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초의 기적이에요. 근데 30초 동안 혹시 손 닦으시나요? 보통 한 10초면 다 끝나버리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손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주 씻는다고 해도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닦아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내 몸을 보호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랑 같이 손을 완벽하게 닦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라는 것인데요. 제가 화장실마다 이거를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네, 요 단계로 닦는 건데요. 그 자리 앞에 제가 손 소독제를 좀 갖다 놨거든요. 요걸로 우리 함께 실습을 하면서 손 닦는 요령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걸 한 번씩 펌프를 하셔서 사실 우리 손에 500원짜리 정도 동전, 500원짜리 정도의 소독제가
흐려지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번 펌프 하시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펌프질을 하신 다음에 30초 동안 6단계를 닦는다고 보면 한 단계당 5초 정도는 닦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한번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하셨으면 손바닥을 먼저 닦으시는 겁니다. 네, 손바닥 두 쪽을 만나서 쭉 비벼주세요. 힘차게. 네, 손바닥을 비벼주시고, 네, 충분히 비비셨으면 이제 손등으로 가볼게요. 손바닥으로 손등. 네, 반대쪽도 손바닥으로 손등을 충분히 닦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때는 손가락 사이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볼게요.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으실 때 아까 잘 닦이지 않았던 부위 아시죠? 네, 요 사이사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모아서 요 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두 손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주 잡는 것처럼 하셔서 좀 더 하셔도 돼요. 양손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문질러 주시고 다음 이제 엄지손가락 부위 아까 많이 안 닦였었죠. 엄지손가락을 닦아주시면 돼요. 닦으실 때 이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손가락 사이 여기도 충분히 닿아서 닦으실 수 있도록 한쪽 닦았으면 반대쪽도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손톱을 닦아주시는데요. 5손가락 손톱이 다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손톱끼리 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 손바닥으로 부벼주시면 돼요. 손끝도 해주시고 그리고 요 손가락, 손톱 앞쪽 부분까지 해서 손끝 다 꼼꼼히 손바닥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 펌프로 좀 부족하죠. 2번 정도 펌프 하시면 2번 정도 하시면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6단계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다 보면 30초는 충분히 가겠죠. 30초를 다 못 채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30초를 채울 수 있는 노래들 다 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손 닦기를 하시면요. 어느 순간 30초가 지나고 손은 훨씬 더 깨끗하게 꼼꼼히 닦여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손 닦는 방법 다 아시겠죠? 지금은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봤는데요. 비누로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에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이 6단계로 꼼꼼히 닦아주시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뽀득뽀득하게 닦으신 다음에요. 건조를 충분히 시켜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습한 곳은 사실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이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보습을 또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소독제와 비누, 물 이용해서 닦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CDC라는 그 미국에 있는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나온 글인데요. 비누와 물로 적어도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도록 하세요. 만약 비누와 물이 없다면 알코올 농도 60% 이상의 세정제로 손을 닦도록 하세요. 첫 번째 우선순위 1순위는 무슨 방법이에요? 물과 비누로 닦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되 만약에 그 물과 비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면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6단계로 잘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약사회 그리고 방금 보셨던 CDC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누, 무엇 때문에 이 비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속에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계면활성제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이러스를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충분히 이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런데 비누도 물비누가 있고 사실 고형 비누가 있어요. 어떤 비누가 더 좋을까요? 네, 고형 비누는 사실 많은 세균이 그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형 비누보다는 물비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용해서 6단계로 잘 닦았을 때에는 그것 또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30초 6단계로 닦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 소독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손 소독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리고 엠프로파놀, 이렇게 세 종류가 함유되어 있는 손 소독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손 소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탄올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이것이 사실 손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0에서 80% 함유된 소독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함유될수록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60%나 80%, 90%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도리어 90% 이상의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피부를 더욱더 자극을 시켜주어서 알러지라던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의 그 겉만 굳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 균이 도리어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고 해요. 또 함유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균의 안쪽까지 파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요. 60에서 80% 함유된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손소독제도 사실 많이 사 가셔서 네, 품귀 현상이 있죠. 네, 그래서 손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8, 그리고 정제수가 1, 글리세린 1 해가지고 직접 만드는 손소독제도 요즘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셔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을 씻는 시기에 대해서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요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꼭 닦아야 하고요. 식사 전, 그리고 환자를 돌보기 전후, 또 상처를 치료하기 전과 후, 그리고 화장실 사용 전후, 코 풀 때나 재채기 후, 동물을 접촉한 후, 쓰레기 처리한 후, 동물 음식을 다루거나 처리한 후 등에서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에 진짜 분비물이 보이거나 혈액이 있다거나 더러운 이물질이 눈에 보일 때, 그리고 화장실 다녀온 전후 이럴 때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소독제만 의지하기보다는 물과 비누를 꼭 이용해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염병이 계속 도는 이런 시기에는요, 되는 대로 자주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자주 옆에 두시고 자주 닦아주셔서 우리가 전염으로부터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